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수업을 맡은 디자인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강 웹 디자인의 기초, 웹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요, 학습 개요, 그리고 웹 디자인의 이해, 웹 디자인을 하기 위한 필요 요소, 그리고 학습 정리,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구성은 앞으로 13주 동안 여러분의 모든 수업들이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학습 개요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2번,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주에 해당하는 본격적인 강의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과 함께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는요, 학습 활동과 주요 내용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에서 하셔야 되는 활동은 첫 번째, 웹 디자인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 웹 디자인의 기능과 그 사례를 살펴본다. 세 번째, 웹 디자인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기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네 번째, 웹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를 알아본다. 이러한 활동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웹 디자인의 이해, 기능,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신 후 웹 디자인을 하기 위한 필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웹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웹사이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웹사이트란 무엇인가요?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웹서버에 정보를 저장해 놓은 집합체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그 정보를 내가 인터넷에 접속만 한다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웹 정보는 웹서버라고 하는 컴퓨터 내에서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작성되어 웹사이트 단위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웹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웹 디자인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웹페이지는 HTML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HTML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고요.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웹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웹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웹사이트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정보 검색 및 쇼핑, 음악 듣기, 은행 업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현을 해야 하는 웹사이트 디자인,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시간에서는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웹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웹 디자인을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지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공부할 부분들을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하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기에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한 학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큰 이슈들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고 모르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하나씩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니까 오늘은 편하게 웹 디자인에선 이런 것들을 다루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용성이냐, 디자인이냐. 자, 디자인도 중요하고 사용성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디자인은 이때까지 다 좀 다뤄본 분야이니까 사용성은 뭐야? 사용성 좀 어려운 그런 흔히 듣지 않은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라는 거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쉽고 간단한 레이블링, 이런 것들이 사용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이용할 대상을 분명히 정해라. 자, 어떤 디자인을 할 때든지 타겟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그 타겟이 좋아할 만한 그런 표현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웹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타겟에 맞는 디자인, 그리고 콘텐츠, 레이블링, 표현 기법 모두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적인 부분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그 기획에 맞는 디자인을 잘 해줘야 하는 그런 분야가 또 웹 디자인이라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컨텐츠를 모두 읽지 않는다. 자, 모두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쓱 훑어본다는 거죠. 스캐닝 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이 쓱 스캐닝 할 때 눈에 들어오게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도에 따라 메뉴를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컨텐츠는 좌측 상단부터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죠? 사람들은 그 책을 읽을 때나 어떤 시각물을 볼 때 좌측 상단부터 눈을 스캐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좌측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만들어 장식하기보다는 있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각 디자인 관련 내용, 디자인 컨셉은 디자이너의 가장 큰 능력이다. 자, 이 네 번째는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번째, 이용할 대상을 분명히 정하라 라는 내용과 어떻게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타겟 대상에 따라서 그 디자인 컨셉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획 내용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부분이 디자인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디자인적인 요소는요, 아이덴티티, 컬러,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등입니다. 자, 컬러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플랫 디자인 스타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디자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밝은 색상이에요. 밝은 색상 예쁘죠. 근데 밝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쇄물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웹 디자인은 상당히 눈을 피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의 그 연두색 있죠. 연두색이 상당히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가독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그 아이덴티티 컬러보다 그 메뉴 그 텍스트에 사용된 컬러는 채도를 좀 낮춰서 가독성을 높여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그 네이버의 로고에 사용된 컬러와 그 메뉴 내비게이션 메뉴에 사용된 텍스트 컬러가 달라요. 그런 점만 보셔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배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채색과 유채색의 배색을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미적 감각이 조금 내가 떨어진다라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채색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해보시면 배색하는데 무리가 없으세요. 자, 유채색과 유채색은 배색할 때 어색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유채색 옆에 무채색은 상당히 그 색깔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타이포그래피에서는요, 뭐니 해도 가독성입니다. 웹에서는요,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성,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폰트 스타일이나 크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비, 그러니까 강조돼야 되는 텍스트와 그렇지 않은 텍스트의 대비를 또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크기적인 대비라던가 어떤 그 명도 대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중요합니다. 그리고 폰트 종류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레이아웃을 하실 때에는 여백으로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해서 근접성에 관련된 사례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정보 그룹핑에 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웹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HTML로 만드는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것. 웹 디자인의 이해입니다. 자, 웹 디자인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웹 디자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해야만 웹 디자인을 잘할 수 있나요? 또 웹 코딩과 웹 디자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웹 디자인을 시작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배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미적 감각이 있어야 웹 디자인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물론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다면 웹 디자인을 하는데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지 않아도 웹 디자인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잘 갖춘다면 훌륭한 웹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웹 디자인의 목적부터 볼까요? 자, 웹 디자인의 목적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즉 GUI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앞에서 보이시는 대로 쇼핑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구현, 그리고 각종 폼 양식들, 다양한 서비스들을 웹에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보는 모든 그런 요소들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GU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GUI의 반대로 CU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어를 텍스트로 직접 입력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CUI라고 하고요. 왼쪽의 화면이 바로 CUI 화면입니다. 자, GUI는요, 그 명령어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픽으로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화면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웹 디자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디자인은요, 일반적인 시각 디자인과는 다릅니다. 디지털 정보 디자인이라는 개념인데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기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웹 디자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쉬운 정보 전달의 기능이 있네요.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시성 있는 웹 디자인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우측에 좌석 안내에 대한 각각 칼라표가 있습니다. 이 칼라표를 통해서 어떤 좌석이 예매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예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인지, 내가 예매할 수 있는 좌석은 어떤 것인지, 어떤 좌석이 뭐 키즈존인지, 장애인석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웹 디자인의 기능, 높은 사용 편의성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웹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예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빠른 정보 전달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용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글의 뉴스 서비스 화면이 있는데 각각의 그 개인의 취향대로 다양하게 편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웹 기획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기획에 받쳐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글의 뉴스 서비스인데요. 레이아웃을 그 개인의 취향에 맞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숨기기 버튼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칼럼을 숨길 수도 있고 화면을 다양하게 변형해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웹 디자인의 기능 세 번째로 사용자 참여 유도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대화가 가능한 양방향 매체입니다. 웹디자인은 이러한 웹사이트의 특성인 양방향성을 잘 살려서 디자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사용자 참여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출이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와 숨겨진 인터페이스는 사용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접근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웹디자인의 기능 그 네 번째, 웹디자인은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 자, 인쇄물과는 다르게요. 웹디자인은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동영상이라던가 뭐 사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웹디자인의 기능 다섯 번째, 긍정적 인상을 제공해야 된다. 웹디자인은 웹사이트의 콘텐츠에 맞는 인상을 불어넣어 콘텐츠 가치를 높여야 한다. 자, 그 웹 기획적인 부분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사이트라던가 프로모션 사이트에서 이런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웹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의 역사는 상당히 짧습니다. 역사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죠. 하지만 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웹디자인의 기술에 다양한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현재도 기술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뭐 어떻게 변할지 그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실정이죠.
이럴 때 이때까지의 그 웹디자인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점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6가지의 어떤 구분으로 역사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초창기 웹사이트입니다. 초창기 웹사이트에는 검은색 화면에 단색의 글씨만 존재해서 굉장히 어두운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서 작업과 같은 그런 화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이너가 없이도 개발자 위주로 제작이 되었던 그런 화면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웹 디자인이 시작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TML에 그 테이블 태그가 있습니다. 그 테이블 태그를 활용해서 그리드를 맞추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편리하게 구성하고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 이미지를 틀에 맞추어서 집어넣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요즘 현재 그 웹디자인 코딩 방법과는 조금 다른데요. 요즘에는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그때 시점의 그 웹디자인은 유동적이지 못하고 틀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틀에 딱 맞춰져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HTML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고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동적인 요소가 추가되면서 웹사이트는 다양한 페이지 변화를 구사할 수 있어 다채로워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기로 플래시의 보편화 단계입니다. 플래시가 보편화되면서 웹디자인의 표현이 매우 화려해져 디자이너가 모양,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폰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플래시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나 한때 플래시를 사용한 올 그 플래시 홈페이지가 그 회사의 뭐 그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창의성 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표현 방법이었었습니다. 요즘은 플래시를 안 쓰는 이유가 뭐죠? 예, 모바일 때문입니다. 모바일에서 외면당하기 시작하면서 플래시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자, 다음의 시기가 CSS의 보급입니다. 자, CSS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로 웹문서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미리 저장해 놓은 스타일 시트입니다. CSS로 인해서 문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세세한 스타일을 지정하는 작업이 줄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그 웹 문서를 또는 그 웹사이트 전체적인 내부적 일관성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이 CSS는요, 예전에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 점점 더 선호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모바일 때문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최대한 용량을 줄이면서 어떤 다채로운 그런 화면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CSS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자, CSS로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컬러,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스타일 시트로 지정을 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반응형 웹 디자인의 출현입니다. 반응형 웹은 웹의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기기의 스크린 환경에 따라 반응해서 유동적으로 변환되는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 반응형 웹 디자인은요, CSS의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는 그 PC용 웹이나 또는 태블릿 또는 모바일, 이런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같은 어떤 HTML을
사용해서 같은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디바이스의 가로폭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CSS를 적용시켜서 각 디바이스에 맞게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웹 디자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요소입니다. 다양한 그런 기술들과 다양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뭐죠?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수업이죠. 기초 수업,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능력 및 속도. 예,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감각, 그리고 새로운 기술 습득력,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기획력. 2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웹 기획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웹 디자이너로 성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획력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왜 필요할까요? 이 웹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혼자서만 그 일을 진행하기는 좀 힘든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획자와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가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 또 성격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참 새롭고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셨죠.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이 뭐 오늘로써 끝이 아니라 이제 한 학기 동안 계속 들어볼 그런 내용이고요. 더 자세하게 배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지 미리 맛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좀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용어를 한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이 그 수업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 내용 이것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 그리고 내가 좀 더 관심이 가는 부분, 좀 더 사례를 찾아볼 만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검색을 활용하셔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웹 디자인의 기능,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능들이 좀 있으셨죠. 디자인적으로 뭐 아름답기만 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기능들 외에도 쉬운 정보 전달이라던가 높은 사용 편의성, 사용자 참여 유도, 시각적 즐거움, 긍정적 인상 제공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웹 디자인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 웹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요. 5가지가 있었는데요. 포토샵 일러스트 작업 능력 및 속도, 디자인 감각, 새로운 기술에 맞춘 습득력,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서비스 디자인 기획력 이런 5가지 필수적인 능력과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웹 디자인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웹 디자인 사례. 두 번째,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웹 디자인의 사례. 세 번째, 웹페이지 중에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웹 디자인의 사례. 네 번째, 웹페이지 중에서 긍정적 인상을 제공해주는 웹 디자인의 사례. 이런 사례들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셔서 그 내용을 내가 잘 이해를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사례를 찾아보시고요. 찾아본 사례들은 그 수업 시간에 오셔서 조별로 한번 토의를 거쳐서 어떤 사례가 좀 더
더 유용한 사례일까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주차에는 웹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좀 웹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